여러분, 탄핵, 계엄 트라우마가 여러분들 좀 치유가 되고 계시는지요? 안정을 좀 찾아가시는지요? 저도 하루 만에 몸무게가 빠지고 입술이 갈라 터지고 고통을 겪으니까 애들이 아빠가 저질렀나 아빠가 잘못했나 왜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상해서 그러냐. 맞습니다. 제일도 아니고 정권이 넘어가면 이재명이가 되면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맛있는 떡도 주고 기본소득이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생활이 간당간당한데 한 달에 얼마씩 주면 기본소득을 갖춰주면 좋죠. 부자급 뺏어가지고. 그러나 밑에 애들이 3명이나 되는데, 손자들까지 거의 10명 되는데, 이 애들이 감당하겠나 싶은 걱정도 있습니다. 당대에 다 풀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은 저질러 놨습니다. 저 개인은 탄핵도 죄가 없고 계엄도 죄가 없고 내란도 저는 처벌받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소용돌이 개떼들처럼 굶주렸던 하이에나처럼 길거리에 나오고 하니까 염려가 없지는 않지만, 저는 법의 냉엄한 엄연한 법 앞에 가면 대통령도 얼마든지 소명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여러 가지 유튜브도 있고, 저는 방송은, 뉴스는 보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한 80%는 제거하고 팩트만, 일단 배경 팩트만 보고 한 20%만 좀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세상에 특전사령관이라는 자가 그 민주당 의원하고 특전사령관 실로 데리고 와가 유튜브를 하지를 않나. 국정원 제1차장이나 이스라엘 같은 모사드 아닙니까? 정말 적진에 가서도 지도새도 모르게 임무를 수행하는 그 모사드는 못 따라가더라도 국정원의 제1차장이라는 넘버2가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 허위로 박지원한테 제보를 한다든지 권력에 끈을 달아가지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권력이 바뀌니까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널뛰기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말이죠. 참 기가 찹니다. 어떡합니까? 계엄은 선포를 했고 그게 범국민적인 지탄을 받는다 하니까, 자, 첫째로 한동훈을 비롯한 당권파들은 지금 이런, 소수의 당권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란 말을 저도 좀 곡해가 듣고 있는데, 올해 말이야? 내년 초에 말이야? 이렇다 하면 저는 한동훈 지지는 철회합니다. 내년에 말이나, 그 조기란 말을 조기에 정권이 조기에 사퇴한다. 질서 있는 사퇴. 이런 퇴진. 퇴진에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퇴진이랑 설설하고, 차포 다 따이고 설설이 뒤안길로 물러나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한동훈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다음 어떤 임기 4년의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추어서, 그런데 지금 외교권마저 박탈하고 박탈이 누구 마음대로 박탈, 지금 대통령은 탄핵에서 살아있는데, 여하튼 그런 식의 어떤 어차피 조기 이양은 해야 되니까 임기 다 못 채우니까 그렇게 가자, 이런 이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도 하자가 없고, 대통령으로서 내란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명령 과정에서 뭐 사령관들이 이쪽 저쪽 파트에서 조금 무리했는 거는 뭐 직권남용이나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냐. 저도 좀 이쪽에 머무르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양대 생각들이 너무 격하게 싸우다 보면 또 본말이 전도돼서 저 하이에나 저 전라도 저 전라 출신 뭐 민주당 속 들여다보면 전라도가 일색이죠. 100%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사람들한테 완전히 물어 뜯겨 뭐 풀어 핵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타 세 번째 기타 의견도 있을 때인데 정말 그 제갈량 같은 어떤 그 묘책이 떠오를 건 없는가라는 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안인 이 한동훈 안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퇴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일, 이안 모두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대통령 되는 일은 막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재명이가 완전히 내년 상반기에 대법 판결까지 나서 아마 한 4, 5월이라 봅시다. 4, 5월에 대법 판결이 나서 못 나오게 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뭐 김부겸, 김경수, 저 경기지사 김동현 뭐 이런 자들 저는 예상하기로 지금 현재의 이재명이가 만만한 친구가 뭐 김민석이나 그런 자들이 지금 현재의 당원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뭐 김부겸이 같은 사람은 여당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주의자라서 괜찮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겸이는 지금 국힘에 와도 상당한 괜찮은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자들이 경합하게 하고 이재명 조국이는 국립휴양소로 가게 만드는 그런 걸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 뭐 조기 권력 이양, 뭐 아니면 좀 나아가서 4년 중임제 개헌을 뭐 한번 해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하나의 업적은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마음이 막 지금 뭐 어제같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초상을 다 차리고 집에 오니까 이제 진짜 눈물이 나고 허탈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와 같습니다. 이걸 트라우마라 그러겠죠. 그 이해안인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지금 그 중진 의원들 소위 친윤이라 하는 자들 죽일 놈들이죠. 사실은 말만 중진이라 하고 맨날 흔들고 말이죠. 이래서 사안 붙이고 말이죠. 당 대표를 흔들어 제끼고 하다가 말이죠. 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러 갔는데 발목을 부여잡고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해서 하루라도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서 왜 못 뜯어 말렸을까요? 그러나 이안을 주장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 무슨 죄가 있느냐. 정면 돌파해라. 저놈들은 사악하기 거지없는데 저놈들이 망동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2시간짜리 계엄 그걸 국민들이 소화 못 시킨단 말이야. 무슨 그게 죽을 일이야. 사법적인 거는 사법적으로 진행을 하되 대통령직은 유지를 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의 발굴, 새로운 어떤 개선된 어떤 소통력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견뎌내야 한다. 왜 희생을 시켜서 만에 하나 저 법원마저 정권 이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확실한 판단을 못 내리고 이재명이를 어느 정 봐줬을 때 어떤 돌발 사태로 인해서 대선을 치룰 수밖에 없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정권 날리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탄핵이고 뭐가 안 된다. 그러려거든 차라리 국힘 해체하고 국힘을 건설적으로 해체하고 차라리 양식 있는 6명의 헌법재판관한테 맡겨보자. 그 중에 한 명은 강단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국힘한테 말이죠. 맨날 8명, 6명 반란 하나, 8명 하느냐. 뭐 섞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8명의 순장조가 있어서 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맨날 반란표나 계산해야 됩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래서 이러한 이안을 두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할 얘기도 많고 하지만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그죠? 숨이 답답해서 그래도 이 유튜브 방송이라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1안 중에서 2안 중에서 아니면 기타 3안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제는 이재명 조국이는 안 된다. 문재인까지 사정을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 정말 질서 있는 퇴진을 해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또 대권 경쟁도 원만하게 또 할 수가 있다. 이걸 대명제로 삼아야 되는 것은 1안이든 2안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호가 있길 바라고 천하 만사가 다음 대통령은 정말 고생해 본 사람. 뭐 이재명은 고생을 해봤습니다만은 너무 어린 시절이었고 젊어서 사시에 통과했기 때문에 걔도 그렇게 고생이란 것을 삶을 짊어지고 가는 고생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너무 급진적입니다. 그러한 거로 우리 우파에서도 삶을 좀 고생해 본 사람, 고생의 철학을 몸에 체득하고 있는 사람, 뭐 김예지라든지 김재섭이라든지 김상욱이라든지 뚱딴지 같은 노동세력, 그게 고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모른다. 정치가 체득되어 있지 않고 체질화되어 있지 않다. 타협과 소통과 모든 전방위적인 철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